힘있는 연설과 차분한 토론으로 위기 치과계에 대한 해법과 비전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전문의제 문제는 5개 신설 과목을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현 집행부의 소가 일반인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상태에서 박영석 후보는 왜곡된 현 전문의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지난 김세영 집행부에서 경쟁력도 없고 한 해 150시간씩 300시간이 과중한 보수교육이 요구되어 현실성 없는 안으로 3만 회원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거부된 통합치과 전문의만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철수 후보는 내년으로 다가온 기술연자의 경과기정은 일단 인정하고 추후 미수련자를 위해 추가 신설 과목을 추진하겠다는 현실성 없는 주장만 하고 있어 특정 과목의 기술연자 편만 들고 있습니다. 한편 속은 3만 회원들은 이제 2번 다시 사탕 발림에 속지 않습니다. 공대위에서는 각 치과대학과 학회에 임플란트과나 심미치과 등의 신설 과목 개설 계획과 준비에 대하여 문의한 바 전혀 계획도 없고 현실 가능성도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훈 후보는 일반의 보호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공대위에서 제기한 전문의 헌법 소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 응시자격 부여에 의해 나타난 것이어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수련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 재심 청구, 복지부 장관이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복지부의 위헌적 법 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투쟁과 별개로 수련 경력 검증위원회를 통해 기수련자와 해외 수련자의 엄격한 사전 검증과 부족한 수련 기간만큼 추가 보수교육 부여를 통하여 기배출 전문의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전문의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떳떳한 전문의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치과계는 이번에야말로 집행부를 반드시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3만 회원들은 65년간의 치과계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치과계 변화와 개혁을 이뤄낼 적임자로 이상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모 후보는 정책 선거는 도외시한 채 오직 허위사실을 동원한 이상훈 후보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혁 캠프는 막판 엄청난 흑색 선전 공세에 굴하지 않고 지구 토론회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열망과 의견을 바탕으로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오직 회원들을 위한 정책 선거에만 매진하여 반드시 승리하여 치과계의 희망이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3만 회원 여러분 앞에 결연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개혁 캠프. 현재 저희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꼭 밝히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가 이게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선제가 되었는데 간선제에서도 그렇었고 선거인단제 때도 주었던 선거인단 명부를 왜 안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캠프가 있는데 나머지 2캠프에서는 선거인단 명부를 토론회에서 한번 저희가 거론을 했었는데 뭐 자기네도 못 받았다, 중복했다 이런 정도이고 그 이후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거인단 명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기자분들께서도 답을 주실 수 있으시면 답을 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와 같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쯤 언론에서 그런 걸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직선제를 하게 돼서 저기 나는 이 직선제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선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선거의 부물, 기관지라든지 그 외에 언론에게 많은 요청을 해서 직선제의 어떤 큰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그 회비를 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그 전에는 전혀 기사가 없다가 1월이 지나서 12월 말로 선거인단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회원들에게 지금 선거를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가능하면 조용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협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직선제 선거가 돼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홍보를 하고 했는지 제가 모르는 것이 때문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번 직선제 선거에 있어서의 개혁협회에서의 입장을 한번 밝히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개혁협회 회장단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개혁협회 회장단 구성의 원칙과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직관계의 그 회장단 구성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공학적인 그 구성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개혁협회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상 후보와 저와 연대를 하면서 일단은 역할에 대한 그런 의문도 좀 했었었고 또 이제 부회장 후보들에 대해서 구성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 선거에서 일단은 직선제 하에서는 그동안의 직선제의 개혁을 부르셨던 이상 후보가 부회장 후보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저 역시 이상 후보가 이상 후보께서 지적을 맡고 있는 행동에 대한 지적에 제가 충분히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까지 그 회장과 부회장을 할 적에는 주로 보면은 이제 나이에 의해서만 정치공학적인 동창회 이런 걸 기록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일단 직무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각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기준을 둬서 저는 부회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정책을 많이 개발하시고 정책을 토의하셨던 정성환 우리 후보를 연임하게 되었고 또 여성과 더불어서 젊음의 그런 힘을 보여주시면 김수진 부회장님이 되는 모습이 되었고 파격적이긴 하지만은 그동안의 그 숙박의 보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최일수 원장님을 임명직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마지막 한 명 남은 임명직에 대해서 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제 선거가 거의 다가왔고 해서 아무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수권 능력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갖는 부분이 있고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현직 지부장님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모시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성명에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본인의 아직 현직 지부장이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현직 지부장님 한 분을 저희가 임명직 부회장으로 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그 시기는 시간이 되는 대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법무법인 대표 법무법인 1, 2의 대표 변호사 아까 스크린 이거 뭐라 그래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스크린상에도 설명을 잠깐 하던데 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저도 역시 변호사로서 개혁파고 혁신파입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번호가 사실은 1번인데 우리 이상 후보 건승하시고 당선되시기를 간절히 빌겠고 잠깐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머리를 긁을 때도 이렇게 긁힙니다. 그 정도 힌트도 있고 민주당이 1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민주당이 1번 되기 전에 1번은
제가 몸서리 쳐주도록 필요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머리 긁을 때도 이렇게 긁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미리 이미 나눠드린 그 성명서 참고해 주시고 이 성명서로 부족한 부분은 성명서 낭독한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한 객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 전문의를 비롯한 손아무개 외 33인 청구인들은 2017년 2월 28일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2, 제3항, 제2호에 관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4일 각하 결정을 하였고 아직 결정문이 청구인 측에 정확하게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도 송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2017년 3월 20일 현재까지도 청구인 측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헌법소원의 각하 및 심판해부 결정의 통지 결정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들에게 통지되어야 그 도착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후보의 법률적 무지와 일방적 호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에 무지한 타 후보 측은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오로지 이상훈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상훈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 이렇게 호도하였습니다. 국민과 3만 치과 의사를 위해 올바른 치과 전문의 제도를 실현하기보다 협회장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 비방에만 급급하여 사실을 왜곡하기에 이른 타 후보의 경솔한 행보에 법조인으로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입니다. 2017 헌마 180 헌법소원 결정 내용에 대한 법리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치과 전문의 규정이 시행되었던 2003년 6월 30일 이전 또는 당시에 군 전공의 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군 전공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치과 의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과 전문의 규정의 전공의 수련 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심판 대상 조항이 명문상 집행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의 현 태도에 비추어 사실상 기속 행위여서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에서 청구 적격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이 부분을 직접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청구하고 이를 강한 가장 주요한 청구 원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과 전문의 규정의 전공의 수련 과정은 그 위수를 위해 수련기간에 특별한 추가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판 대상 조항 치과 의사에 대하여 수련기간 이외에 재량 심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제로 상태로 축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치과 전문의제의 현 실정을 간과하여 심판조항의 문구만을 보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각각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심판 대상인 형식적인 작구만을 근거로 기본권 침해가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응시자격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은 심판 대상 조항의 유연성이 없어 정당하다는 취지가 결코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타 후보 측에서 이번 각하 결정을 근거로 심판 조항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절차와 법률을 모르고 사실을 애곡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결정은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판 대상 조항에 의거한 응시자격 부여 행위를 하거나 응시자격 부여를 거부하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역설적으로 거꾸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판단된 것이 아니나 이 각하 결정의 취지에는 저희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치과의사가 2018년부터 정민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는 심판 대상 조항만으로 특정이 가능한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응시자격 부여를 기다렸다가 이를 전송으로 다투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들에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올바른 치과 전문의 제도 실현을 위한 공동 대책이 및 그 법률 대리인인 우리 법무법인 1, 2는 국민과 3만 치과 의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능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를 재차 다투고 사실상의 이 절차를 즉각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응시자격 부여를 기다렸다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심판 대상 조항의 이 사건을 전제로 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형태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후속 법령 미제정으로 인한 행정 입법 부정입법 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및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법무법인 1, 2는 공대위를 대변하여 올바른 치과 전문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법적 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임할 것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명서 내용에 법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이 있어서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실하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기한 것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툰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그렇게 그 조항 자체로는 직접 침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부 처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취소 소송을 하고 그 취소 소송의 재판에 전심이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이 법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다퉈라. 이런 것이 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성명서에 말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좀 쉬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직접적인 침해에 대한 부분을 아직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법은 대통령령이나 이를테면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고 대통령령도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단 통과돼서 일종의 나름대로의 합헌 추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 규정 자체가 너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바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상대 후보 측에서는 아주 호도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 또 상대 후보 측 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식한 것이다. 한마디로 잘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으로 제기 근거 자체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권리를 침해. 그 수련을 받은 기간 자체가 3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걸 똑같이 어떤 전문 자격 응시 기회를 준다는 자체가 수련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좀 기본권을 침해했다든지 법률 위반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청구를 했고 청구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 법률 자체가 당신들의 기본권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정을 갖고 봤다면 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법률가로서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자, 나중에 혹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간이 짧다고 하거나 뭐 그런 형태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또는 뭐 다른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기타의 거부 처분을 하면 그때 가서 그 거부 처분을 기초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위헌법률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간에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최후 수단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별로 그렇게 이 부분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아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이 지금 그 3만 명의 치과 의사들의 그 현안 사항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 부분 개정운동을 하면 입법청원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론도 조성을 해야 될 텐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이걸 받아줬을 때하고 안 받아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그렇게 애정을 갖고 고민하시지는 않는 게 아닌가 그런 뭐 안타까운 심정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개위에서 개정을 해서 우리 공법이 1, 2에서 법률 투쟁을 또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이상훈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리고 지금 4월 우리 정기 대변 총회에서 지금 현재 최영석 집행부가 그 왜곡한 그 협회의 입장 이게 이제 원점 쟁론이가 명확하다는 걸 재결을 해서 그걸 힘을 실어줘야 지금 복지부하고 이 협회 집행부가 의해서 형성된 왜곡된 시험의 입장을 바로잡는 노력부터 출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법적인 거는 우리가 계속하지만 협회의 공론을 재확립하고 우리가 복지부하고 재협상하고 재투쟁해가지고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어떤 투트랙으로 이제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후자가 치과계 내부의 공론을 확립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과제라는 게 이번에 이제 부각이 된다라는 걸 좀 추가 말씀드리고요. 또 사회자분께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쉽게 개정한 대로 네. 시행이 되는지 여부 자체를 보고 또 행정소송에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네. 마지막에 이제 그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라는 취지라는 우선 좀 이해를 했는데 네, 뭐 그게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법률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이제 아주 엄격하게 구별이 돼서 법률이라고 하면 국회를 통과한 거잖아요. 그거를 사법기관에서 그 법 규정을 직접 부정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걸 부정하지 않고 놔두더라도 우리 치과 의사들 3만 명의 권리를 크게 부당하게 침해하지는 않지 않느냐. 권리 구제 방법이 있으니까 행정소송. 그리고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3만 명의 권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 부분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것이 왜 3대 후보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인지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좀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이 원래 변호사협회 협회장도 마찬가지고 변호사협회 협회장도 변호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 개정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또 다른 뭐 협의의 문제거나 있다고 한다면 사소한 문제라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개선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게 오히려 자기들도 동참을 해서 요건 불합리한 점이니까 우리도 고치겠다고 공약을 내세워야 그 득표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그걸 했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당파적인 견해를 너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칭찬받을 일이지 공격받을 일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문의 문제에 있어서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변호사님 계시는데 제가 사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해서 조심스러운데요.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유로 갔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청구인들이 위헌 법률 신청 맞죠? 네, 맞죠. 그렇게 했는데 현재 그 법률 대통령령 갖고는 청구인들이 권리 침해를 직접 권리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그거 따집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권리 침해는 지금 하위 규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의 자격 응시 하위 규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는 애매하고 하위 규정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접근을 하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헌법소원은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이상도 걸립니다. 그러나 이게 청구했는데 우리가 한 달 좀 지나지 않았죠. 이렇게 된 거는 예전에 그 공직 교수님들께서 헌법소원을 냈을 때 각하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죠? 왜 각하됐냐면은 그때는 청구 기한이 지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심리하고 뭐하고 그런 결정하고 이런 것 자체에서 이제 걸러진 거죠. 청구 기한이 지나 각하된 거고.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 꾸준히 보건복지부에 주장하고 뭐 그분들 나름대로 협상하고 투쟁하고 로비해서 제일 먼저 경과금을 얻은 거고요. 우리도 어쨌든 지금 이게 막 원래는 6개월이랑 걸리는 건데 이렇게 된 거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심리 전에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위 규정을 뚫고 들어가라는 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제 서 대표님께서 한번 제안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이 당연히 맞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다시 요건을 갖춰서 헌법소원을 하든 아니면 그냥 정말 스트레이트로 행정심판을 바로 가든 어쨌든 3만 회원 또 일반인들의 그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투쟁을 할 것이고요. 이런 뭐 이제 타오 전 말씀드린 것도 그렇지만 우리 치과계가 김용희 의원님도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지만 전문의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전문가 집단인 치과계에서 합의에 오면 그걸로 하는 게 맞고 공무원들은 그냥 거기를 도와주는 것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장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국회의원분들에게 치과회가 이렇게 합의해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합의해준 적도 없고 최남석 집행부 독단으로 마치 치과가 합의한 것처럼 그렇게 온갖 심부름꾼 노릇을 하다가 결국에 지금에 와서 뭐 핑계만 대고 있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타 후보 모 후보님은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떡하냐, 우린 힘이 없다, 이 말씀만 하시고, 저는 무책임한 현 협회장님과 지금 그 집행부 후보분의 그런 발상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제가 지금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입니다. 이걸로 최선을 다하되 물론 이기면 좋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트랙은 어쨌든 우리 중앙회의 권리와 의무는 해외 수련자와 기술연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권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행사할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수련자와 기술연자가 지금 뭐 해외 수련자 같은 경우 뭐 이상한 나라, 뭐 과테말라나 가나, 봉고 이런 데서 정말 제대로 교육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수련 기간도 뭐 우리처럼 4년인지 2년인지 날림인지 모르고요. 지금 중국에서 오는 치과의사분들은 치과 전문이라고 하지만 지금 뭐 대략 3, 4년 교육받고 치과의사 되고 스케일링이랑 용어 자체도 몰라요. 그냥 중국말로 하는데 그런 거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기관과 제대로 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전문의가 됐는데 형통성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격 검증. 부족한 수련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 보수료 이렇게 해야 기배출 전문의와 형평성도 맞는 거고 국민에게도 떳떳하고 난입으로 받아서 국민에게가 전문의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국민에게도 떳떳하고 제대로 된 전문의 취지를 살리는 겁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서 치과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일반인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경환 기자님 변호사님께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화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위헌보행령 신청 청구의 그 기준에 맞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건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인데. 청구 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약간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좀 법률을 검토하시면서 이거 각하될 거라는 예상이라든지 그래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네. 나중에 이제 헌법소원은 사실 위헌보행 청구 소송은 그 법시행 이후 90일 이후가 넘어가면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사안에 있어서 청구인이 자기 관련성하고 그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이게 갖춰졌을 때 이제 본안에 가서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애초에 이제 그룹별로 봤을 때 그 자기 관련성이 없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갖춘 다른 그룹을 집어넣어서 이제 다 그 준비 서면을 준비를 했었고요. 이 결국은 그러나 기본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는 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90일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님께서 약간 좀 이것도 상이한 그 인식과 이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90일 지나면 어떤 법률에 대해서 위헌 헌법소원을 못 한다는 것이어서 사건이 터졌을 때로부터 사실 이제 그 90일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도 13가지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해서 하나 걸리면 그 사람이 탄핵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개 중에서 뭐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세월호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 좀 무능했을 뿐이지 위법은 아니다 이러듯이 우리가 어떤 권리 투쟁을 할 때 하나, 둘, 셋 단계, 네 단계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방법을 다 써보는 겁니다. 만약에 받아줬으면 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써보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소원이 받아줬으면 사실은 일거의 모든 사람의 그 권리구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한 사람만 해야 돼서 만약에 300명이다 그러면 300건의 소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이 돼서 만약에 관철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고민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청구 적격을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내볼 만한 충분한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네. 예, 법무부는 홍 대표 변호사님의 한웅이고요. 한웅 대표 변호사님의 입장과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예, 홍대위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설하시는 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성명서 근거 없는 흑색 선전과 임상 모양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본부장이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문의제 좀 빨리 질문 있으시면 지금 말이야. 가실 건데. 현재 각할 건도 이제 재심이 가능한가요? 근데 거의 좀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노력을 해서 사실 그 부분까지 노력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린 게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재심처럼 법에 확실하게 명문의 규정으로 재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재심에 준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인용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거의 없다는 아니고 지극히 낮다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재심을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치과협회가
그 갖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거를 이제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준비성원에도 쓰긴 했습니다만 더 강하게 이제 읍수하는 거죠. 그 절차가 있는데 가능성은 낮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제 이메일로 저희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응원해서 떨어진 후보가 없었습니다. 우리 5번째 공동선대위원장님 같으시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